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신뢰를 얻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믿어도 되지. 틀림없는 사람이야. 보증수표라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말과 태도입니다. 그 일반 사람들과 아주 조금 다른 거죠. 그 약간의 차이가 나를 어떤 신뢰 상징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야말로 보증수표라는 이미지로 점점점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 나의 말과 태도를 한번 싹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내 일상의 습관이 되도록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다지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신뢰를 얻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나를 신뢰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매뉴얼처럼 아예 외우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말에는 지우개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말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후배가 외근 나갔다 오면 외근 내용을 이제 팀원들한테 다 공유하는 게 그 팀 원칙이라고 쳐요. 근데 자꾸 들어와서 딴 거 하고 미루거나 꼭 그거 어떻게 빨리 공유하세요. 메일로 공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몇 번 말해도 안 돼서 완전히 이제 내가 선배인데 열받았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열받은 김에 얘기를 하면 어떤 감정적인 얘기가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잠깐 생각하셔야 돼요. 지우개가 없어. 내가 회사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지우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로 했어요. 자, 어떻게 말해야 지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습관적으로 하면 후회할 말을 굉장히 줄이죠. 그럼 일단 메모를 하겠죠. 내가 지우개가 없으니까 지워야 하는 말은 안 해야 되니까 메모하는 거예요. 자, 내가 몇 번 말을 했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아서, 후배가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비효율. 직원들이 자꾸 물어봐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거래처랑 합의된 내용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가 안 됐으니까 다른 사람은 또 모르고 그 업체 전화해서 막 또 물어보면 그 김 대리님이랑 다 얘기 끝난 건데요. 전달 안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 우리 회사만 우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그런 어떤 비효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향후 이제 매뉴얼을 들어온 지 2시간 이내에 정리해서 공유한다. 팀원들한테 전부 다다. 이 매뉴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걸 또 앞으로 안 지킬 경우에 페널티 이렇게 하겠다. 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잖아요. 페널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기로 내가 메모한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안 들어가겠죠. 지우개 없다를 떠올리는 건 이렇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뢰하게 하는 말은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신뢰하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주변을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와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푸념하지 말고 징징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다. 진짜 힘들어. 김대리 주말에 나랑 같이 이번 주만 4시간 정도 같이 작업하면 안 될까? 이렇게 누군가의 주말을 희생하기를 부탁하면서도 자기 힘들다고 징징대면 누가 선뜻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번에 일이 이렇게 뜻밖의 잘 안 돼서 주말에 수정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해놓으려고 해. 시간은 더 들었지만 이제 수정하면서 나머지 오류가 있나 없나 한 번 더 체크하게 되어서 오히려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잘 된 것 같아. 주말에 약속 없으면 나랑 같이 할래? 나랑 같이 하면 내가 오류 체크하는 프로세스를 이번 기회에 가르쳐 줄게. 너 좋아하는 초밥도 사줄게. 이렇게 후배한테. 이렇게 해야 뭔가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후배도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나를 이해하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잘 알아듣게 말하나? 이해가 쉽게 말하나? 이거 되묻거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거나 혹시 다르게 알아듣고 엉뚱하게 행동하게 하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 말 습관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어떤 거 체크해 보셔야 돼요?
또박또박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면. 딕션이 좋아야 되는 거죠. 발음이 불분명하면 상대가 피곤해요. 웅얼웅얼웅얼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끝을 이렇게 흐리는 거죠. 그러면 같이 말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이제 이야기로 설명하면 더 잘 설득되고 나를 이해하게 할 수가 있죠. 연말에 송년회를 하는데 나보고 한마디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듣는 사람이 뭔가 이 사람이 한 해에 뭘 고맙다고 하는 건지 뭘 열심히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돌이켜보면 지난 3월이 제 직장 생활에 가장 힘든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사고가 있었다고 쳐요. 그 3월에. 그걸 이제 언급하면서, 그 사고를 언급하면서, 그때 팀장님을 비롯해서 온 팀원 선후배 여러분들이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저한테 한마디 질책도 없이 정말 뛰어다니면서 다 이걸 해결해 주셨다. 그때 정말 동료애를 느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느꼈다. 올해는 정말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제가 좀 더 실력을 이제 향상시켜서 많이 이제 팀에 더 기여할 수 있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 사례, 지난 3월에 있었던 어떤 사건, 사고, 그때의 어떤 상황 이런 거를 실제로 사례를 들면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루하지도 않고 그 말하는 사람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잘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못 알아들었거나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 네네네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대충 이런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내가 추측해서 알아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자, 모르면 다시 물어보는 거. 나를 이해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오해 쌓이고 나만 손해예요. 내가 뭘 알아들었는지, 뭘 모르는지 상대한테 설명하세요. 그래야 잘 나를 이해시킬 수 있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신뢰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되고 싶으면 나를 좋아하게 되는 말에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나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어떤 비호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를 좋아하게 되는 말은 대표적으로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요, 지나치게 따지지 마세요. 지나치게.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또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거,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하는 거 그게 맞지만 자기만 그렇게 살면 돼요. 남들도 자기 기준에 그 까다로운 기준에 다 맞춰야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꼭 내 기준이 맞는다는 법도 없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회사에서 컨퍼런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들 각자 맡은 업무를 하면서 그런 어떤 스페셜한 어떤 이벤트죠.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플러스 알파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일을 이렇게 쉐어해서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나눴는데 김 대리가 사정이 생겨서 그걸 본인이 이렇게 하기로 한 몫을 못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뭐 무슨 사정이 있었으니까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말 못할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못했나 보네. 그럼 지금이라도 좀 도와서 어쨌든 컨퍼런스는 해야 되니까 그럼 도와서 좀 이렇게 더 나눕시다. 그래갖고 좀 도와서 우리 다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거기다 대고 누구는 한가하냐, 태도가 글러먹지 않았냐, 왜 그런지 정확히 말해봐라 이러면서 사람 몰아세우고 말 안 하면 말 안 하는 거 봐 이러면서 또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100% 다 오픈해가지고 누가 얼만큼 잘못했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자, 나를 좋아하게 하는 말 두 번째 뭔가면요. 침묵이 답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 김 대리가 그렇게 일에 대해서 잘 본인의 몫을 제대로 못 해냈을
있다고 할 때 불필요한 말을 하면서 깎아내리거나 비난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뭐 칭찬은 못하겠죠. 어쨌든 입 다물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침묵이 답이라는 게 맞는 거죠. 그 개그맨 그 신동엽 씨가 남을 깎아내리는 개그를 안 하는 사람으로 대단히 유명하대요. 보통 남의 뭐 행동이나 어떤 그런 시체적인 조건 이런 걸 막 깎아내리는 걸로 개그 코드를 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실력도 출중하지만 그런 태도가 그분을 대단히 오랫동안 정말 탑에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못마땅해서 뒷담화하고 싶어도 그냥 침묵하십시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